네,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연일 진행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. 이와 맞물려서 최근 야당의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호남행을 선택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오늘 이슈대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광주행을 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사실상 몸풀기 아니냐 이런 시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예, 이제 요 질문에 대해서 늘 제가 조심스러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두려워하셔요. 이거 길거리에서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데 말하자면 탄핵 찬성과 반대가 이러다가 이게 말하자면 저 엄청난 계엄과 내란 사태를 저지른 이 사태가 이게 제대로 정말 정리가 되는 거야라고 두려워하셔요. 따라서 헌정이 회복되고 이른바 탄핵 문제가 매듭을 지어질 때까지는 그때 그 전까지는 대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너무 조금 빠른 거 아니냐 의아해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함께 의지를 모으면 이 국정 혼란과 계엄 탄핵의 이 국면을 분명히 정리할 수가 있다. 저도 그 정리 과정에서 제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탄핵 국면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. 그 결과 계속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. 이 원인을 뭘로 보시나요? 조금 이제 어떻게든 간에 빨리 국정의 안정을 찾는 길을 찾아달라. 그리고 또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라는 그런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왜? 저축 집단이라는 건 뭐 워낙 사실상 파산 상태였으니까. 따라서 조금 민주당이 여유를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챙겨주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민주당도 너무 이제 강대강으로만 간 게 아니냐라는 저희들한테 조금 따끔한 질책인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1당으로서의 좀 이렇게 믿음직한 모습을 계속 보여나가면 국민들, 특히 또 우리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한테 대한 신뢰를 보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. 네, 더 잘하라는 뭐 따끔한 질책이다라고 보셨는데 또 그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이제 중도나 부동층의 표심을 민주당이 흡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김 전 총리께서 중도 외연 확장성이 있는 그런 강점이 있으시잖아요. 제가 얼굴이 조금 중도적으로 생겼나요?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당에 대해서도 필요할 땐 쓴소리를 하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그동안 또 필요하면 또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 잡힌 소리를 한다라는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. 민주당의 그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제가 또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. 예. 최근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두고 당 내에서 이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김 전 총리께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포용해라, 통합하라 이야기하셨어요. 어떤 배경으로 이야기하신 건가요? 그동안 조금 민주당을 아끼시는 분들이 그랬잖아요. 왜 민주당에는 하나의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냐. 어떤 사안이 있으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고 그 내분에서 뭐 토론을 하든지 해서 어떤 당론이나 또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수렴되는 그 모습 자체를 국민들은 저 당에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구나 또 나하고 틀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소위 일사불란 한 모습만 보인다. 이것은 민주당의 전통 가치인 다양성, 포용성, 민주성이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잖아요. 네. 그래서 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. 왜냐하면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. 네.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면 최근 지도부들이 뭐 윤 대통령 면회를 서슴없이 가거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. 이런 국민의힘 행보는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분명히 그분들한테 경고합니다. 이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이룬 가치로서의 민주주의, 법치, 헌정질서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세력들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. 분명히 지금 같은 그런 퇴행적 모습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 자체를 그게 국민들한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.
앞으로 국민과 역사의 준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. 정신 차려라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따끔한 경고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네. 얘기를 하셨고 예.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또 개헌을 당의 최우선 이슈로 띄우고 있더라고요. 민주당을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개헌의 속도를 내려고 하는 이유는 뭘로 보세요? 뭐 자기들로서는 뭐 지금 달리 국민들에게 내놓을 게 없으니까 내오는 모인데 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 난맥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. 그 방법은 지금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 선거법 등을 고쳐서 정치적 소수자, 약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는 그런 국민 대표 기구를 구성하라.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좋든 싫든 우리가 헌법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됩니다. 그게 개헌이죠. 그렇다고 아마 그 시기라든가 주요 방향이나 내용들은 적어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라도 각 후보가 되실 분들이 분명히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약속을 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이제는 새로 출범한다라는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야죠.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들려주신다면요. 지금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국정안정 또 민생경제 회복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 압력 또 AI 시대의 개막에 따른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구하고 또 거기서 제가 대변할 목소리가 있으면 대변하는 이런 역할을 열심히 해내겠습니다. 네, 앞으로 다양한 역할 기대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